105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밑에 첫 번째 분양 공고가 나오죠. 그거 보시면 요겁니다. 책에 줄거져 있었죠. 분양 공고 언제 하냐면은 요겁니다. 저를 보세요. 사업시행계획 인가요 고시예요. 그죠? 인가 고시한 날로부터 얼마 내에? 120일 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통지합니다. 아시겠죠? 통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요거요. 120일 내에. 하지만 가로 하나 오니까요.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시공자와 계약한 날부터 아시겠죠? 120일입니다. 시공자라는 말이 없으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고 시공자라는 말 등장하면 계약한 날로부터 120일입니다. 마지막 줄. 자, 소유자가 한 명인 재개발이에요. 한 명일 때는 통지, 혼자니까 할 거 없죠, 그죠? 예.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깁니다. 상을 2번 분양신청. 신청은요, 요겁니다. 신청은 여기 통지한 날로부터 하느냐, 공고한 날이냐, 여기 좀 이제 갈라지겠죠. 우리가 개발법상 분양신청, 입체반지 신청할 때는 같습니다. 이날부터냐. 자, 30에서 60일 플러스 연장 20일인데, 이때 통지한 날로부터이지 공고한 날로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36, 362. 아시겠죠? 이게 먼저요. 여기 있는 내용이 있었고, 개발법이 나중에 추가적 개정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간 겁니다. 입체한지가. 법 바뀐 겁니다. 통36, 362. 얘가 뭐예요? 분양 신청 기간입니다. 연장 30일이, 20일, 30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연장 한 차례입니다. 20일. 2번 반드시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되고요. 3번 내 못 가요. 몸이 아파요. 우편이면요. 그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신주의지 도달주의가 아닙니다. 발신주의. 그리고 4번에 첫 번째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했다가 처리한 자. 두 사람한테는요.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다시 한번 분양 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고요. 5번 투기가열지고 또 나왔네. 투기가열지고는 반대니까 이거 신청할 수 없구나. 그 얘기잖아요. 딱 보는 순간. 투기가열지구 안에서는요. 5년 이내에는 뭐라고요? 5년 이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5년 지나야 돼요. 하지만 상속, 결혼, 이혼. 상속, 결혼, 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투기가열지구 5년 이내에도 할 수가 있었고요. 6번 신청을 받고 자녀분. 뭐라고요? 빈 집이 많다. 자녀분이 많다 그러면은 일단 건축물 포함해서 보류지로 정하거나 아니면 조합원,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 다시 말하면 일반 분양 할 수가 있다. 3번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등 조치인데요. 먼저 1번 밑에 기업 신청하지 아니한 자, 니은 했다가 처리한 자, 디귿 하고 싶어도 투기가열지구라서 할 수 없는 자. 그렇죠? 네 번째 리을 아예 제외된 자. 이들에게는 뭘 준다? 돈 준다. 그렇잖아요. 토지 대신에 돈. 손실 보상이 돈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받을 자야 많이 받고 싶어 하겠지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겠죠. 언제 하냐? 1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어디에요 여기? 인가 고시 요거 여기 다음 날부터 얼마 내에? 90일 내에. 90일 이내에 서로 간에 이제 일종의 청산금이죠. 다른 말 하면 돈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손실 보상.
헷갈리면요, 손실을 지워버려요. 마음속으로. 그냥 보상. 마음속으로 손실. 보상. 아시겠죠? 돈.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협의해라. 하지만,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한 날, 다음 날부터 일찌감치 먼저 협의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하지만 그 전에도 얼마든지 먼저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럴 때 2번 서로 협의가 안 돼. 그때는 60일 내에 아까 말한 거기 위에 90일 이내죠. 90일 이내 정한 그 기간 만료로부터 얼마나 60일 내에 수용 다시 재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도 청구 소송을 걸어서 빨리 결판을 줘라. 그 얘기죠. 3번은 이자 그죠? 일찌감치 너무 지연되면은 지연 이자 줘라. 그 얘기고요. 상관 4번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저를 보세요. 이때 인가권자들요. 얘도 똑같습니다. 인가권자 누굽니까? 똑같이 해도 시장, 군수 등이에요. 시행령은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면 밑에 관리처분 계획 작성해서 즉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받아라. 변경도 인가, 중지도 인가, 폐지도 인가받아라. 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기업,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이응인데 이것도 일단은요. 이거 내가 다 읽는다고 외우는 것도 아니고 문제 풀면서 이제 나중에 이런 거 풀 건데 일단 이거 하나만. 잘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은 일종 무슨 계획이라고요? 분양 계획이었어요. 그죠? 뭐라고요? 분양 계획.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다른 말로 하면 분양 계획.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분양 계획이다. 그러니까 분양 계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분양 설계예요. 설계. 그러니까 일단 분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전부 다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80% 90%는 알아요. 보세요. 1번 분양 설계, 니은도 분양, 디귿도 분양, 리을은 가가 분양, 미음 분양, 시옷 분양인데 비읍하고 이응 빼놓고는 분양자가 다 들어가요. 아시겠죠? 일단 오늘은 분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 한두 개는 차차 하자고요. 한꺼번에 다 어려우니까 일단은. 그래서 줄 끈 것들 위주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2번 밑에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때 신고하라. 기억부터 시옷인데 오늘 딱 하나 보겠습니다. 디귿만 동그라미 하세요. 디귿.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자 무슨 동의? 전원동의입니다. 요거 전원동의. 3분의 2도 아니고 가반수도 아니고 전원동의. 전원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때는 그때는 그냥 신고해라. 3번 재산 등의 평가 방법은 한번 읽어주시고요. 줄 끈 것만 넘깁니다. 상가로 5번 저를 보세요. 요겁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아시겠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뒤에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요거는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법률이지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요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든 사업시행계획 인가든 시기를 좀 늦추면서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1번 특광도가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좀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기억의 마지막 줄 심의 거쳐 시기를 조정해 달라고 특강도가 시군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럼 니은은 뭐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몇 년 내에 아무리 늦춰도 1년 이내입니다. 1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1년. 하지만 이번에 특시 특도는 들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하겠죠. 그죠?
특시, 특도는 무조건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 본인이 직접 심의 거쳐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니은 똑같이 얘도 아무리 시기가 늦춰져도 뭐라고요? 1년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1년 일자. 6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뭐라고요? 수립 기준이 3개. 1번 일반적 기준, 2번 주택의 공급 기준, 3번의 관리처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6번은 별표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매년마다 안 나올 데가 없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역사 다 나와요. 1번이 나오건 2번이 나오건 3번이 나오건 무조건 나옵니다. 일반적 기준 총 몇 가지입니까? 5가지. 면이환. 저를 보세요. 개발법상 환지 계획은요, 위지면 토수리환. 그 중에 관리처분 계획은 면이환. 3개입니다. 따라합시다. 면이환. 면적, 이용상황, 환경 시작, 면적, 이용상황, 환경. 이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라는 얘기고요. 니은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증가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거는 증가시키고 넓은 것은 감소시켜서 적정 규모가 되게 해라. 이것은 이러한 용어 안 쓰지만 개발법으로 굳이 용어를 가져온다면 정환지, 감환지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안 쓰지만 그 다음에 디귿 너무 좁은 토지 건축물 너무 좁아. 또 구역 지정 시후에 분할돼 가지고 또 뒷말이 없어도 분할돼서 너무나 또 좁게 된 겁니다. 작게 된 겁니다. 이때는 뭡니까? 현금 청산. 이것도 개발법으로 말하면은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 그런 의미예요. 일종의. 그 다음에 리을 줄 끈 거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공유지분 뒤에 거 뭡니까? 바로 입체 환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미음 동그라미에서요. 분양 설계는 언제 하느냐?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저를 보세요. 신청 기간이 끝나야 몇 명이 신청했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요거. 설계는요, 요거. 신청 기간 뭐라고요? 만료일. 한다는 것. 두 번째, 주택의 공급 기준 기억. 일단 1주택만 공급합니다. 1주택 공급한다. 한 세대가 한 명이 하나 이상 똑같잖아요. 내가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하나 공급한다. 공유 당연히 하나. 니은 소유한 주택송환금 다 준답니다. 2개 있어요. 2개 줄게. 3개는 3개 줄게. 어디입니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입니다. 다 줍니다. 종전에 갖고 있던 거에 3개면 다 줍니다. 다만 투기 가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 이 지역은 무조건 하나. 근로자 숙소, 공무원 숙소, 기숙사 전부 다 줍니다.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 공공시행자 다 가져가요. 공공기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라는 공공 쪽이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할 것이다. 디귿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 범위, 종전의 주택 면적 범위, 가격 범위,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지방에서는요 중형주택이 인기지만 서울에서는요 60 이하 소유형 인기입니다. 왜? 중형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소유형도 인기가 많아요 서울 가면은. 그런데 이것을요 피 살짝 붙여가지고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 판다는 얘기죠. 이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럴 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들어봐요. 이따가 요 쓸 거예요. 요 종 쓸 거예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날부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다음날부터죠. 3년까지는 절대로 전매할 수가 없다. 알선도 안 된다. 매매도 안 된다. 다 한다, 다 안 된다. 증여 안 됩니다. 상속은 제외. 상속만 돼요, 상속만 돼. 리을은 뭐냐? 과밀 억제권에 위치한 재건축은 3개. 아시겠죠? 과밀 억제권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은 다 줘요, 다. 위치한 것은 몇 개까지? 3주택까지 가능한데, 공통점, 투기가액을 주거나 조정 대상 지역만큼은 제외. 이 안에는 바로 1주택만 준다, 그 얘기죠. 세 번째, 관리처분 기준입니다. 저를 보세요. 개발법상 환지 계획은 환지 계획대로 처분한다. 환지 처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처분한다. 관리처분. 아시겠죠? 그 뜻입니다. 이럴 때 기업 관리처분 계획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이 두 사업의 관리처분은 다음을 위한다. 가나다. 특히 다만 동그라미에요. 다.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할 것. 분양 동그라미에요. 분양할 것. 왜? 소유자에게 분양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분양해요. 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해요. 근데 지상권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상권자 제외. 지상권자 포함이라고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럴 때마다 무조건 틀려. 그럼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리은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관리 처분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법령상 정하여진 그 기준에 따른다. 법대로 하지 마. 법대로 하지 않는 경우 있다. 어떤 경우냐? 조합원 전원 동의. 공산당 선거처럼 만장일치 100% 동의를 받았다면 법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거. 니은 잘 나옵니다. 크게 일반적 기준, 주택의 공급 기준, 관리처분 기준 3가지 나누어서 꼭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가로 7번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1번 줄끈 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 요거 1번 얘가 바로 기준일 또 있죠 밑에 따로 정하는 날 줄끝 꺼지죠 동그라미 2번도 기준일 1번 기준일 또는 2번 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가되는 행위, 그쵸? 이런 것들을 할 필요도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그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 그 기준, 따로 정한 날 그 기준들은 할 거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이렇게 증가시킨 행위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개발법이랑 똑같잖아요. 비교. (70페이지) 여러분들 방금 있죠? 여기 109페이지 있죠? 그 109페이지 적어놔요. 70페이지와 비교. 딱 적어놔요. 70페이지 비교. 그 다음에 70페이지 펴세요. 폈습니까? 거기 쌍가로 3번에 적어요. 밑에 109페이지 비교. 하나는 개발법, 하나는 정비법입니다. 109페이지 비교 해놓은 다음에 70페이지 할 때 109 보고 109 볼 때 또 70 보고. 왜? 법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증가 해봤자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1번, 2번
기준일로만 따지겠다. 그 다음날부터 이런 행위, 기억, 니은, 디귿, 일, 분할, 뭐 이렇게 다세대로 증가하는 행위 할 것도 없다. 그래봤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넘기세요. 상가로 8번, 1번과 2번 묶으세요. 요겁니다. 관리처분 계획도 요거요. 인가 받기 전에 얘도 공람시킵니다. 얼마? 30일이요. 30일. 거기 이게 바로 상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저를 봐요. 얘는 공람 30일 이상이고요. 얘도 인가 여부 가타 통보예요. 통보. 이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이 2번. 30일. 앞을 봅니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공람 14일, 통보 60일. 관리처분 계획 공람 30일, 통보 30일. 다르죠? 예. 요게 상가로 8번에 1번과 2번입니다. 3번은 뭐냐? 요겁니다. 이렇게 인가 받고 나는데 뭐라고요? 고시해라. 이거야, 고시해라. 3번. 4번은 고시하면 뭐, 이렇게 됐고요. 상가로 9번. 관리처분 계획 인가 구속과 건축물 철거 원자입니까? 원칙.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으면. 저를 봐요. 요때 인가만 떨어지면 뭐 한다고요? 철거 시작. 철거 시작. 그런데 예외는 뭐죠?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고 철거합니다. 착수니까요. 그러면 인가 받기 전에도 철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외니까. 어떤 경우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경우, 우범지대와 이럴 때는 뭡니까? 일찌감치 미리 건축물 소유자 동의 플러스 시장군수 등의 허가받아서 건축물을 철거할 수가 있다. 철거할지라도 권리와 의무에, 그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철거하더라도 영향 주면은 철거 안 하겠죠. 그 권리 의무는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 말이죠. 2번 사용 수익 정지입니다. 요거는 제가 설명 다 해야 돼요. 먼저 이렇게 해서 착수하면은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겠죠? 완료가 되면은,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준공검사 합격하게 되면 최종 도장 찍어주는 것은 준공인가라 부릅니다. 이때 준공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등이죠. 그러면 현재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아닐 때 인가 받겠죠. 그러면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좀 길어요. 공사가 완료되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줄여가지고 공사 완료 고시. 누가 하느냐 해도 시장, 군수 가는 겁니다. 시장, 군수 등이 한다. 이럴 때 만약에 인가권자인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라면 본인이 자기한테 인가 안 받겠죠? 그때는 공사 완료가 되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일 때 이때는 준공 인가 없이, 그리고 이렇게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면 지체 없이, 뭐라고요? 몸둘 바를 모르게 지체 없이 14일 내에 30일 내에 다 틀려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지체 없이. 첫 번째 대지 확정 측량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확정 측량 끝나면은 토지를 분할합니다.
가져가라고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면은 된다. 이게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이것이 대분통소. 다 같이 대분통소. 대분통소. 그러면 소유권 절차고요. 그러면 내가 알아 가져갈게 해놓고 소유권을 가져가겠다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만 하면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 잘 보세요. 요때 해제는요,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만 이때고요. 나머지 시행 방법은요, 이때 해제. 이때 다음 해제예요. 요때 이제 첫 번째 소유권 넘어가죠. 요때 청산금 요때 똑같이 소멸시효 5년은 똑같습니다. 자, 요럴 때 요걸 굳이 쓴 이유가 뭐냐? 요겁니다. 요거. 관리처분 계획 방법일 때 인가 여기 고시일로부터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이때는 포크레인 들어가서 이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죠?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 원칙은 사용 수익이 정지입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다 설명한 거예요. 뭐냐? 방금 이것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어디입니까? 쌍가루 9번에 동그라미 2번. 요거. 근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 사업 시행자가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경우에 나 아직 보상 못 받았어. 아직까지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계기하죠. 끝까지. 그렇죠? 요것이 쌍가루 9번에 동그라미 2번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니은. 쌍가루 10번 주택 공급입니다. 공급 기준은 당연히 기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급해라. 니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할 때 입주자 모집 등등은 이 정비법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주택법에 불구하고 시장운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니까 주택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법에서 알아서 해라 그 말이죠. 2번 재개발 임대주택 재개발만 동그라미 하세요. 임대주택자가 나오면 무조건 재개발만 재건축 아닙니다. 재개발 임대 이때 기업, 국장, 시도, 시군구, 토주공 등은 조합이 요청하면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합니다. 누가? 행정청이 즉 공공시행자가 인수합니다. 이럴 때 1순위요 2순위 1순위가 누구냐? 니은 시도 시장 운수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우선 1순위 인수자 누구라고요? 시도 시군입니다. 그런데 2번을요 니은을요 바로 토주공 등으로 바꿔서 틀리게 잘 나와요. 그러면 디귿 2순위가 누구냐? 시도 시장 운수가 인수하기 어려우면 국장에게 토주공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토주공 등은 뭡니까? 2순위. 1순위 시도 시장 운수, 2순위가 토주공 등이기 때문에 1순위에 토주공 등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틀리겠죠? 그것만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공사 완료 조치입니다. 1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1번 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아닐 때, 토주공 등일 때, 그죠? 아니면 지정개발자 등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공사 완료하면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니은 토지 주택공사, 즉 토주공 등인 시행자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뭐라고요?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했다면,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했다면 다시 와서 이 법에 와서 준공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받은 걸로 보기 때문에 받을 필요도 없다. 그죠?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 얘기죠. 다시 자체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았어도 이 법에 의해서 준공인가를 받아라 하면 틀립니다. 받은 걸로 본다 그랬죠. 2번 신청받은 시장운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요. 이 경우에 시장운수는 전문기관 등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의뢰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도장은 시장, 군수 등이 찍는 겁니다. 준공검사 실시만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시장, 군수 등은 인가받은 상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해. 이겁니다. 준공인가하고 이거죠. 준공인가하고 공사 완료를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라. 이 줄임말이죠. 4번은 뭐냐?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일 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할 때 얘기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냥 고시해라. 이겁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인가 없이 그냥 바로 뭡니까? 공사 완료 공보에 고시하라. 그 얘기죠. 5번에 준공, 시장, 군수 등이 준공인가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기준에 적합하면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도 있다. 6번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의 해제. 저로 봐요. 요겁니다. 준공인가의 지자체 공보에 요거요. 인가의 고시 다음 날. 요때 해제예요. 구역 해제비 아시겠죠? 그런데 가로 안에 보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소유권 이전 고시입니다. 저로 봐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이에요. 관리처분은 이날 해제. 나머지는 요때 해제입니다. 상관 2번 소유권 이전 고시. 1번 소유권 이전 절차. 요거네요. 그죠? 기업 원칙. 공사 완료 고시 있으면 저로 보세요. 공사 완료 고시 있으면 옆에 지체 없이 대분 통소. 요겁니다. 대분 통소하여야 한다. 이건 예외.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뭐라고요? 소유권을 이전을 할 수도 있다. 2번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뭐라고요? 고시하고 요거 소유권 이전하겠다고 고시하고 줄인 거예요.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고시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보고하라. 이거요. 고시하고 이거죠. 시장 군수 등에게 뭐라고요? 보고하라. 3번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 4번은 저를 보세요. 이거는 읽지 않을게요. 자, 다음 날 뭐라고요?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갑구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융자가 있어. 안 갚았어. 그럼 반대로 을구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게 4번이야.
아시겠죠? 3번은 갑구의 소유권 취득이고 4번은 을구의 그죠? 을구에 설정된 걸로 본다. 그 얘기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3은 갑구에 4는 을구에 설정된 걸로 간주한다. 아직 등기하지 않았습니다. 등기 언제 하느냐? 바로 쌍가로 3번입니다. 일단 된 걸로 일단 간주해 버리고 그런 다음에 요거 고시가 되면 일단 뭐야? 얘는 지체 없이 뭐라고요? 지체 없이 개발법은 얼마나 개발법은 14일 내죠. 그죠? 얘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고시로부터 지체 없이 뭐하고 얘는 등기예요. 얘는 이제 분양 등기죠. 행정청은 촉탁. 행정청이 아니냐는 신청 방법을 하고요. 요 기간 내에, 등기요 기간 내에 당연히 다른 등기, 타 등기 하면 안 되겠죠. 개발법은 예외 있습니다. 얘는 예외 없어요. 원칙밖에 없습니다. 자, 요것이 동그라미 1번과 2번이고요. 3번은 등기에 필요하면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이제 돈 달라 그 얘기죠. 1번 자 길기 때문에 빨간 줄 끈 거 있죠. 요것만 딱 알아 이해돼요. 1번 대지 건축물 분할받은 자가 종전에 옛날에 갖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지금 받은 대지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저로 보세요. 있은 후라는 얘기는 그냥 후에 그러니까 거의 됐고 이거 다음날 안 써도 다음날 이런 얘기죠.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즉 청산금을 분양받을 자로부터 징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들어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개발법으로 말하면 증환지, 감환지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옛날 갖고 있던 내 3억인데 내가 받는 게 3억 5천이면은 5천만 원은 징수하는 것이고 옛날에 5억이었는데 지금 받는 게 만약에 4억이면은 1억은 교부하겠죠. 그죠? 그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증환지나 감환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에 대해서 정한 거 있거나 아니면 총회의를 거쳐가지고 땅에 정했든지 어쨌든 간에 관리처분ገብ의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들어보세요. 이거는 개발법이랑 같습니다. 원래 이때 일괄 징수, 일괄 교부하는 게 맞아요. 그 돈 따내기가 너무 크다. 그럴 때는 그 전에 일찌감치 뭐라고요? 분할 징수 또는 분할 지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든 내가 분양받은 토지 등의 가격이든 간에 이것은 어떻게 정하라?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평가를 해라 그 얘기죠. 4번 청산금의 징수 방법. 기업 사업 수행자가 시장 군수 등일 때는 세금 걷듯이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요. 니은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당신이 좀 걷어주시오라고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수수료 몇 프로? 4%. 개발법과 정비법은 무조건 다 똑같아요. 몇 프로? 4%. 개발, 정비 4%. 시작. 개발, 정비 4%. 한 번 더 시작. 개발, 정비 4%. 5번.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고요. 6번. 소멸시효 몇 년? 5년이다. 5번. 저당권의 물상 대비다. 저를 보세요. 옛날에 갖고 있던 땅이 있는데 저를 보세요. 내가 토지로 받든지 아니면 건물로 받든지 그때는 그냥 아까처럼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간주하고 설정된 게 있다면은 을구에 설정된 걸로 본다면 되잖아요. 그쵸? 옛날에 내가 1억 원짜리 은행에 융자가 있다. 그러면은 토지로 받던 건물로 받던 갑구에 소유권 취득한 걸로 보지만 을구에 1억 원이 당연히 설정되겠지. 그죠? 설정된 걸로 본다는데 이 사람이 토지로도 안 받고 건물로도 안 받고 돈으로 받아. 그때 그 가격이 5억이야. 1억 융자야. 미리 5억을 챙겨서 먹튀해버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1억에 대해서 주면 안 돼! 안 돼! 라고 압류 절차 등등 거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저당권. 바로 저당권의 물상대비를 불러요. 자, 들어보세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 5억을 지급하기 전에 1억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면 1억 빼고 4억만 내주겠지. 그죠? 이게 뭐라고요? 저당권의 물상대비라고 부릅니다. 자, 12번 비용부담. 1번 정비사업의 비용부담. 원칙은 똑같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하지만 예배, 기업, 시장 군수 등의 비용부담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가 시행하는 주요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임시 거주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뭐라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데 특히 니은 관리자의 비용 부담. 기업은 행정성이고 공공시행자고 니은 관리자의 비용 부담인데 시장 군수 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정비 기반 시설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정비사업비 일부를 그 정비 기반 시설에 관리자와 협의하여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박스가 기업과 니은이 아니고 니은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간에 보니까 나는 알고 있지만 이게 잘못 오해해버리면 기업과 니은이 다 해당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목에 비용 부담의 앞에다가 요거 집어넣으세요. 관리자의 비용 부담액 해야지만 기억이 아니고 니은에만 해당되는 내용. 관리자의 비용 부담액입니다. 됐죠? 그래서 1번 부담 비용의 총액은 당해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얼마? 3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저를 보세요. 우리가요 국토법이건 개발법이건 행정청이 사업할 때 광명시가 사업할 때 부천시가 이익을 봐. 너도 일부 부담해라. 행정청 할 때는 50%, 개발법은 2분의 1입니다. 행정청이 아닐 때는 얼마나 했죠? 3분의 1. 똑같잖아요. 3분의 1. 거기까지. 디귿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개발법, 정비법, 심지어 국토법과 같습니다. 공동구인데요. 사업시행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라면은 점용 예정자에게도 부담을 시킨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결국 같은 말입니다. 부과금, 기업, 사업 시행자, 소유자로부터 사업비용 또는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해야 한다. 이럴 때 니은 납부를 게을리하면 뭐라고요? 연체료. 납부를 게을리하면 연체를 부과징수하고요. 이럴 때 디귿 부과금이 되었던 연체료가 되었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정관 등
정한다. 리얼 시장문서 등이 아닌 시행자가 부과금 연체료를 체납한 적이 있으면은 잘 안 내니까 행정청인 시장문서 등에게 뭐 한다고요?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똑같이 위탁 수수료 몇 프로? 4%. 넘기세요. 상가로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인데 누가 하죠? 추진위원회가 그죠? 지정하죠. 1번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요거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것이요 몇 년 전에 국장이었다가 바뀐 겁니다. 이것이 국장 X 혹시나 또 국장 나올까봐 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틀립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입니다. 국장 아닙니다. 다만 토주공 한국감정원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토주공 한국감정원 등록하지 않는다. 그리고 2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 방식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딱 하나만 해라. 철거만 하든지 설계, 시공, 회계감사, 안전진단 업무 이것이 만약에 저를 보세요. 같은 사업이 아니고 요건 A 사업, B 사업은 관계없어요. 요거는 뭐 철거, 요거는 회계 할 수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 내가 시공도 내가 하고 설계도 내가 해. 안 됩니다. 그죠? 부실 설계한 걸 시공자가 눈 감아주고 본인이 직접 또 부실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만 설계만 하든지 시공만 하든지 철거만 하든지 회계만 하든지 안전 진단 업무만 하든지 뭐라고요? 병행해서 수행할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만 따라해요. 철, 설, 시, 회, 안. 철, 설, 시, 회, 안. 그럼 안 외워져요. 중국말로 해요. 중국말로. 철, 설, 시, 회, 안. 그죠? 철, 설, 시, 회, 안. 시작. 철, 설, 시, 회, 안.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짚고 가자고 얘기죠. 짚고 가자고. 이제 나올 거예요. 3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자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정비법에 규정된 사항 제외하고는 민법 중 뭐라고요? 위임. 저기로 봐요. 우리 이것이 조합에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죠. 여기는 아닙니다. 민법 중 위임.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주장한다. 왜? 위탁이니까. 너한테 위탁했어. 너한테 위임했어. 그런 의미입니다. 4번 결정사유. 기업 미성년자. 거기요. 지우세요. 뒤에 거. 금치산자가 바뀌었죠. 어떻게?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지워버리고 피한정 후견인. 예. 요건 제 실수.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성년자가요, 거기 대표나 임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건 안 돼요. 그죠? 대표나 임원일 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파산자. 그리고 전부 다 디귿도 2년, 미음도 2년, 비읍도 2년. 디귿 금고 2년. 미음 벌금 선고 2년, 등록 취소 2년, 전부 다 몇 년? 2년. 그리고 일일에 집행유예는 무조건 집행유예 길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만 끝나면 돼요. 연도 전부 다 몇 년? 2년. 이라는 것. 6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의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489, 1489. 나머지는 1년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89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요거 4개 말고 다른 것들 취소해라 하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럼 뭐냐? 1번 부정 등록. 따라해요. 부정 등록. 그 다음에 업무를 직접 안 해. 직접 수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너 하지 마라. 안 할 거면서 왜 했어? 취소해야 한다. 직접 수행 X. 시작. 직접 수행 X. 8번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합산한 그 기간이 12월 초가 3년 2회 12월인데 12월은 1년이지 1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1년으로 하세요. 1년으로. 3년 2회 1년. 시작. 3년 2회 1년. 한 번 더. 3년 2회 1년. 한 번 더. 3년 2회 1년. 3, 2, 1. 3, 2, 1. 피. 3, 2, 1. 9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하여 이 법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한마디로 등록 중 대여입니다. 물론 성명도 상호도 대여지만 큰 틀 바로 등록 중 대여. 따라해요. 등록 중 대여. 따라합니다. 1번에 부정 등록. 직접 수행 X. 3년 2회 1년. 등록 중 대여. 요 4가지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나머지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번 청문, 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면은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 뭐 할 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업시행 계획인가 취소, 관리처분 계획 인가 취소. 요겁니다. 5가지. 정추 조사관. 다 같이 시작. 정추 조사관. 한 번 더 시작. 정추 조사관. 마지막 시작. 정추 조사관. 올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내고 있어요. 올해 안 나오면 언제? 내년에. 나올 때 됐단 말이죠. 내가 얘기했나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거는 비가. 거기는요, 만약 태양신 믿는다? 그러면 거기 주들사 나와가지고요, 기도만 하면 비가 와요. 왜? 평상시에 비 안 와요. 기도만 하면 비가 와. 왜? 비 올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비 올 때까지. 아시겠죠? 한 달이 걸리면 비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비 온다는 얘기예요. 뭔 말이냐? 나올 때까지 강의하면 언젠간 안 나오겠냐, 얘기지. 쉬우니까 어려움 안 합니다. 정추조사관. 시작. 정추조사관. 자, 이렇게 해서 정비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건축법인데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하는 것만 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43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143 다음 주에. 날씨가 더워집니다. 예, 더울 때마다 짜증 부리지 마시고, 그죠?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야. 항상 그럴 때마다 짜증나 그러지 말고 일어서 가지고 운동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되겠죠? 몸을 풀고 그래 가지고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수고했습니다.